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되돌아보면 새삼 고마운 분들, 눈물겨운 분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묵묵하게 헌신하면서 방역 최전선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생계의 어려움을 감내해 오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그리고 생활의 불편함을 참고 국가의 방역 정책에 전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모두 공동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걸 제가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방역 지침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나려면 모두가 함께 좀 더 견뎌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은 국민의 고단한 삶 그 자체로 정치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 한 해였습니다. 얼마 전 저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만나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는지, 절박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계셨습니다. 밀린 임차료, 늘어난 대출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이 메시던 청년 카페 사장님, 손실보상 재배업종으로 돼서 폐업 위기에 놓여버린 그런 여행사를 운영하시면서 국가로부터 마치 버려진 느낌마저 든다라고 말씀하시던 대표님의 눈물에 정말로 송구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재난은 가장 취약한 곳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법입니다. 방역 과정에서 온 국민이 고통받으셨지만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우리 사회 약자들의 피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일은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국민의 희생과 피해는 마땅히 국가가 보상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전 세계가 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과 보상을 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의 지원 대책이 가장 적은 나라였고 그나마 내놓은 대책조차도 직접 지원보다는 대출 확대였습니다. 결국은 국가의 책임을 개인의 부채 증가와 희생으로 떠넘긴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안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 가계 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국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최소한 이번만큼은 강화된 방역 지침 준수가 이익이다 이렇게 여겨질 만큼 전폭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 고통을 위로하고 무너지는 서민 경제를 되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분 보상이 아닌 완전 보상, 금융 지원보다는 재정 지원, 사후 지원이 아닌 사전 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침 야당에서도 50조 원 또는 100조 원 규모의 보상 지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난 앞에 여야가 어디 있고 정치적 유불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체할 여유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해서 당장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야당에 조속하고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져버리고 분노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리 영끌을 해도 평생 집을 구할 수 없다는 허탈감, 좌절감을 안겨주었다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픕니다.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가치와 이념만큼 현실도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여기는 만큼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은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공급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집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금융제도, 조세제도, 그리고 거래제도 개혁에 힘을 쏟겠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과 시장을 존중해서 바로바로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합니다.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메타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만난 현장의 민심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갑고 무거웠습니다. 5,000원어치 토란을 파시겠다고 머리 손질도 못한 채 시장 바닥에 쭈그려 앉으신 백발의 어르신, 누룽지 사탕 몇 개를 제 손에 꼭 쥐어주시면서 우리 좀 잘 살게 해줘 라고 말씀하시던 95세 할머님, 그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서울로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지역 청년의 요청에는 차마 할 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가 민생이라 여겨왔던 사람으로서 한없이 죄스러웠습니다. 이 팍팍한 현실 앞에서 정치인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느냐라는 질문에 깊은 반성이 밀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혁신은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내로남불, 기득권 세력으로 비판받는 현실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바뀌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부터 바꾸겠습니다. 더 유능하고 더 기민한 국민정당으로 환골탈퇴하겠습니다. 국민 우선, 민생 중심 정당으로 확실하게 거듭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효율을 떨어뜨리고 의욕을 꺾는 이 불공정과 불평등을 극복해서 모두가 꿈을 꾸고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희망 국가로 바꿔가겠습니다. 정치에서 진정 필요한 것은 작더라도 실현 가능한 민생 성과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고고한 이상이나 이념보다 현실과 실천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듣기 좋은 거창한 구호보다 실현 가능한 민생 현안을 챙겨야 합니다. 배달 수수료로 허리가 휘는 자영업자의 목소리 때문에 배달 시장의 독과점을 해결하고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 윈윈하는 배달 특급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청년 면접수당,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이런 청년 정책들은 우리 청년 세대가 암울한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은 규제 합리화의 좋은 사례입니다. 주권자 중심의 확고한 철학과 기득권을 극복할 결단력을 바탕으로 삶의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실적과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적더라도 실현 가능한 민생 성과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청년 세대는 비좁은 둥지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쟁은 전쟁이 되어버렸고 친구는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악의 노인 빈곤율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하루하루 고민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 남성과 여성으로 갈려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참혹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기술 혁명에 의한 디지털 전환, 그리고 주기적 팬데믹으로 시작되는 이 대전환의 위기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는 늘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법입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그 결과물을 어느 한쪽이 아니라 국민 모두 함께 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양극화와 불공정을 완화하고 자원 배분과 경쟁에서 공정성을 회복함으로써 성장의 잠재력을 높여가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가 사회적 효율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의욕을 고취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성장 전략입니다. 둘째, 당면한 시대적 위기를 성장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로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국가 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럽은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전면 도입합니다. 탄소 중립은 이미 새로운 세계 질서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 발생을 줄이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힌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디지털 뉴딜,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대전환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극한 경쟁 속에서 고단한 추격자 신세가 되겠지만 반걸음만 앞서 나간다면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경제 부흥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주기적 팬데믹의 위기를 강력한 국가의 경제 부흥 정책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로,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환 성장 전략입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입니다. 민생을 위해서 실현 불가능한 10걸음보다 실현 가능한 반걸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전환적 공정성장 정책을 묵묵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 2022년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완전히 진입할지 아니면 후발 국가로 뒤처질지가 결정되는 분기점입니다. 복수혈전의 과거로 회귀할지 희망과 창조의 미래로 나아갈지가 결정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을 배출할 국민과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가벼워진 지갑을 다시 채우고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시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실력 있는 정당과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께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주 1회 정책 토론을 제안드립니다. 어떤 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누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는 후보들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을 성원해 주십시오. 화려한 포장지에 감춰진 빈 껍데기와 속이 꽉 찬 알맹이 중에 무엇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는 분명합니다. 헛된 말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정당이 어디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나라, 희망과 기회가 넘치고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에 더 유능한 정당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꼭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와 주신 존경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배이신 이낙연 후보님, 개혁의 기수이신 우리 추미애 후보님, 그리고 젊은 유능한 진보 정치인 우리 박용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4기 민주정부와 함께 끌어갈 확실한 선배님 동료로서 각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것처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 때문에 제 이름으로는 공장 취직도 할 수 없어서 남의 이름으로 공장을 다녔습니다. 프레스에 눌려서 팔이 휘어지고 독한 양품에 후각을 절반 이상 잃어버린 장애인 소년 노동자입니다. 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학연도 지연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경력 한 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 저 이재명에게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구태 정치, 정쟁 정치 중단하라. 기득권의 잔치, 여의도 정치를 혁신하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꾸라. 모두 절박하고 준엄한 우리 국민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을, 새로움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 정치 세력, 온갖 기득권과 맞서 싸우면서 언제나 이겨온 저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 분명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엄숙하게 실행하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든든한 동지들이 계십니다.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존경하는 이낙연 후보님, 개혁의 깃발 높이 들어주신 존경하는 추미애 후보님, 민주당을 더 젊게 만들어주신
존경하는 박용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세균, 김두관, 최문순, 양승조, 이광재 후보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각별한 인사 말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동지들이 계셔서 우리 민주당이 더 커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 창출의 동지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환의 시대입니다.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팬데믹, 국가 간 무한 경쟁, 그리고 감내하기 어려운 불평등과 격차, 구조적인 경기 침체, 이 모두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기입니다. 안으로는 불공정과 불평등, 불균형과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고 공동체적 연대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선진국인데 다수의 국민은 꿈과 의욕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갈수록 격렬해지는 국가 간 무한 경쟁이 우리에게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피하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저 이재명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고 선택을 요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도전에 담대하게 나서겠습니다. 첫째, 이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기술혁명, 세계적 감염병에 가장 잘 대응한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일본을 추월하고 선진국을 따라잡고 마침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바꾸겠습니다. 좌파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에게 배우겠습니다. 경제에 민생에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 보수, 좌파, 우파,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면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과감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셋째, 적폐를 일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큰 적폐만 적폐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옥죄고 공정을 해치는 모든 것들이 적폐입니다.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만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습니다. 누구도 규칙을 어겨서 이득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서 손대보지 않는 나라,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누군가의 손실임이 분명한 불로소득을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완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경제 선진국입니다. 국가 전체 부의 총량을
키우는 것에 더해서 개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더 안전하고 모두가 더 평등하고 모두가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문화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화, 음악, 게임, 드라마에 세계인이 열광합니다. 김구 선생의 오래된 꿈,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을 드높이겠습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으로 세계인이 선망하는 문화 강국 코리아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 인권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변 강국에 영향받는 반도 국가였습니다. 갈등과 대결로 고통받는 분단 국가였습니다. 이제 경제 강국, 군사 강국을 넘어서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수호하는 선도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곱째, 과학기술의 나라, 미래 교육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미래 인재 교육이 필요합니다. 빠른 사회 경제 발전 속도에 맞춰서 평생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기초 과학기술은 물론이고 첨단 과학기술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기술혁명 시대를 이끄는 기술 강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두려움이 장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위대한 우리 국민을, 우리 국민의 위기 극복 DNA를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우리 국민이십니다. IMF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했고 일본의 수출 보복을 단기간에 완벽하게 이겨낸 국민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60 민주항쟁, 1700만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쓰신 국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 방역, 분리수거 재활용까지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이런 국민들이 계신 대한민국이 무슨 일인들 못 해내겠습니까? 세계에 없던 나라 대한민국,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왜 못 만들겠습니까? 문제는 리더입니다. 뚜렷한 철학과 비전, 굳건한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가시덤불을 헤치며 새 길을 개척해 열어가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위대한 당원 동지들과 함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강자의 과도한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소득과 복지를 지키겠습니다. 여성의 안전, 청년의 기회,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정쟁에 빠져서 민생을 소홀히 하는 일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의 신념을 철저히 지켜가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변 강국의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과 국익을 지키겠습니다. 전쟁, 재난, 질병, 테러 같은 안보 위협에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가 바뀌니 내 삶도 바뀐다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일부를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두를 대표합니다. 청산 없는 엉터리 봉합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 위에 진영과 지역,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선이 1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입니다. 미래와 과거의 대결, 민생개혁 세력과 부패 기득권 카르텔의 대결입니다.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희망의 새 나라로 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실적으로 실력을 검증받은 준비된 대통령이라 자부합니다. 성남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경기도의 정책이 되었고 경기도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정치인의 공약은 국민과의 계약 그 이상입니다. 저는 지킬 약속만 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공약 이행률 평균 95%가 이를 증명합니다. 저는 유능함을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를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신 것도 오로지 해야 할 일을 잘 해냈기 때문으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건 세력과 유착한 정치 세력의 부패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버리겠습니다. 개발 이익의 완전한 국민 환원제는 물론이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 원가, 분양 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즉시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 이익을 전액 환수해서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 기득권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 확실한 민생개혁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실체적인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00만의 공직자가 얼마나 훌륭한 국민의 일꾼일 수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내 나라는 공정하다. 내 나라는 깨끗하다. 내 나라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자부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의 일념, 김대중 대통령님의 신념, 노무현 대통령님의 열정, 문재인 대통령님의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 국민을 감히 지도하지 않고 국민을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더 유능한 민주정부로 더 공정한 사회, 더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저 이재명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대통령 취임식장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굳게 손잡고 서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께 당신의 유산인 4번째 민주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보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재명은 했습니다.
이재명은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통합된 사회,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으로 번영하는 사회를 추구하며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조 창당 목적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신념이,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 당헌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당헌 앞에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역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역사를 더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새로운 나라를 위해 경쟁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주당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드림 원팀을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보고 드릴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벅찬 마음 가누기 어렵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김두관, 박용진, 최문순, 양승조, 이광재 후보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거대한 전환적 위기가 우리 앞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 그리고 주기적 팬데믹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 안으로는 누적된 불공정과 불평등, 불균형과 구조적 저성장의 악순환이 갈등과 균열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정부 수립 이후 지난 70여 년 쌓아 올린 모든 성취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위기에는 기회가 동반합니다. 사즉생의 정신으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처럼 준비와 도전과 승리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바로 용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전환적 위기를 견뎌내는 것을 넘어 도약의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질적으로 다른 도약과 발전의 시대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을 새로 뽑는 행사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나라의 흥망이 결린 엄중지사입니다. 철학도 역사인식도 준비도 없는 후보에게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광주를 폄훼하고 핵무장을 주장하고 남북 합의 파기로 긴장과 대결을 다시 불러오겠다는 이 퇴행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지배하는 임금이 되려는 사람은 주권재민 민주공화국의 1번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비전도 정책도 없이 비방과 음해를 입삼고 오로지 반사 이익만을 노리면서 발몽이나 잡는 실력으로는 이 대한민국의 위기와 난관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뚜렷한 철학과 신념,
굳은 용기와 강력한 실천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대전환을 만들어낼 후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성취를 해온 실력으로 우리가 맞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갈 후보 누구입니까, 여러분?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는 후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 이재명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반드시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 성장의 엔진이 힘차게 다시 돌게 하겠습니다. 저의 1호 공약은 바로 성장의 회복입니다.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 토대의 구축,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 성장을 투 트랙으로 전환적 공장 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극심한 갈등과 근열의 근본 원인은 바로 저성장에 따른 기회 총량 부족과 불평등입니다. 성장의 회복으로 기회 총량을 늘려야 성별, 세대, 계층, 지역 간의 갈등이 완화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본사와 가맹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도 비로소 풀 수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도사린 특혜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해서 공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소수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해서 효율을 높이고 의욕을 고취해서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열겠습니다. 그러나 진전 없는 논의를 한없이 지속하진 않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과감한 대타협을 시도하되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 할 일을 바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 투자에 나서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혁신,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할 것입니다. 산업 재편과 신산업 진출의 새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둘째,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삼키고 있는 이 부동산의 위기, 이 절망을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우리 국민들께 너무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안겨드렸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부의 일원으로서 고개 숙여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서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습니다. 공직개혁의 부진으로 정책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다르게 오르는 집값이 결혼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개발이익 완전 국가 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야말로 바로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아니라 행동하겠습니다.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 이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는 제도 개혁을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인허가권 권력의 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며 생기는 불로소득은 토건 세력과 부패한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여러분. 당정과 협의해서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원하는 기간 얼마든지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이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청산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삶의 터전인 집과 땅이 투기 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 절대 없을 것입니다.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누구도 주택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을 드립니다. 정치 혐오 위기를 실용정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정치인을 위한 정치인의 정치, 구태 정치, 정쟁 정치를 없애야 합니다. 정치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를 첫 번째 이재명표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수술실 CCTV 설치,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입법했던 것처럼 산적한 민생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국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받고 계신 자영업자들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듬어 안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원칙에 따라서 방역 지침을 충실하게 따른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방역에 적극 동참하신 우리 국민들께도 합당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부터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정부와 민주당 잘한 것도 많지만 민생에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비판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내 삶이 달라지느냐? 민주당이 집권당 되면 내 살림살이가 과연 나아지냐는 국민들의 이 따가운 비판에 당당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철저한 책임의식으로 새로운 변화, 민생개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 역시 온전히 저의 몫입니다. 같은 뿌리 민주당에서 나올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쌓아온 토대 위에 잘못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해서 청출어람의 새로운 정부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의 꿈, 더 새롭고 더 유능한 사기 민주정부, 변화되고 혁신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대선은 과거로 회귀할 것인지 미래로 전진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쫓겨난 국정농단 세력과 부패 기득권 세력의 반성 없는 기환을 막아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 펴져 있는 불공정과 불평등, 소수의 기득권 카르텔을 반드시 깨고 기회가 넘쳐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지는 그런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은 절대 스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반성도 혁신도 없이 지금도 온갖 가짜 뉴스 남발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호시탐탐 복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과 힘써 함께 싸운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전국의 시군 구석구석을 찾아서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비전을 나눌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위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출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을 혁신하고 대선 승리를 이끌 민주당의 선장 송영길 대표님이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169명) 국회의원 전원과 우리 민주당의 자치단체장 여러분이 한몸이 됐습니다. 경쟁했던 모든 후보님들 이제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변화와 혁신을 응원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모두가 힘을 합쳤습니다. 네 번째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낼 역대 가장 강력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승리에 이어서 이재명의 승리,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낼 드림팀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희망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동지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힘을 합쳐 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 만들 자신 있으십니까? 땅의 투기가 아니라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청년들이 기회를 누리며 미래를 꿈꾸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나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를 도와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이재명이 앞장서겠습니다. 가야 할 길이라면 주저없이 앞장서겠습니다. 굳건한 용기와 결단력, 강력한 추진력으로 국민이 명하는 일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새 길을 내고 가시밭길에 찢기더라도 국민이 걸을 길은 꽃길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대통령과 정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가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세상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재명은 하면 여러분은 합니다로 화답해 주십시오. 이재명은 송영길과 함께 민주당의 대변화, 이재명은 당원과 함께 20대 대선 승리, 이재명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